여기 있었던 게 작년 8월인가요? 9월인가요? 거의 반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서게 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은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화의 열망들이 얻고 싶었던 것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만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스스로가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입니다. 4.19, 5.18 그리고 87년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것이 바로 민주화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당은 국민의 세금만 지원받고 정작 국민의 의사를 지도자 선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다수의 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유롭게 출마하려고 할 때마다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큰 채찍으로 때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걸 보고 달려든 하이에나들이 연판장으로 물어뜯으며 피선거권의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회의실마다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민주화를 숭상한다고 하는 정당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만은 저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겪어본 것 같은 미약한 기시감 속에서 불현듯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1987년에 쓰여진 이 책을 제가 채 10살이 되기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이 책이 가진 정치 사회적 함의를 읽어낼 정도로 세상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름 3글자는 남아 있습니다. 엄석대.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 놀랍게도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엄석대는 형식적으로는 나름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급이 운영되는 방식은 서울에 있다가 시골 학급에 전학 온 주인공 한병태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엄석대가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징벌했습니다. 한병태는 그런 엄석대에게 저항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 총질러로 몰아서 괴롭힙니다. 아이들은 군것질부터 만화가게 출입까지 정말 사소한 한병태의 잘못들을 계속 찾아내서 오히려 담임 선생님에게 제보하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한병태를 불러서 엄석대가 그럴 리 없다면서 한병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야 라면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소설 속 주인공인 한병태는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엄석대의 세력에 편입되어서 그의 자잘한 비행에 오히려 힘을 보태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양심을 잃어버리고 엄석대에게 굴종하면은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당정일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석대가 구축해놓은 왕국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고 사흘 만에 반장선거에서 61명 중 59명의 표를 받으며 엄석대가 다시 선출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엄석대에게 저항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그 학급의 질서라는 것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이질적이고 또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 뒤로 새로운 선생님은 엄석대가 그동안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해왔던 것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원래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았던 엄석대는 각 과목별로
대리시험을 보게 하고 있었고, 대리시험이 사라지니까 엄석대는 우등생이라는 별칭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재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래서 엄석대가 무너질 때 가장 잔인하게 선생님에게 엄석대에 대한 고발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현실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엄석대의 권력을 떠받들면서 엄석대가 만든 해괴한 시스템에 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남을 림치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의 비행을 적어내라고 하자 누구보다 앞서서 그를 고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엄석대도 나쁘다고 꾸짖지만은 그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였던 아이들도 5대씩 때립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군가가 전당대회를 반장선거에 비유했던가요? 반장선거를 통해 엄석대가 권력을 획득하면 그 권력이 무한하던가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담임 선생님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담임 선생님은 엄석대의 비행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엄석대가 만든 시스템을 유지해야 본인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권리와 고통받는 소수의 희생을 오히려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는 상식의 시각으로 학급을 바라봤고 엄석대의 작은 왕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투표가 시작되는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네 후보는 지금 소설 속에 한병태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 충성하라는 충성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엄석대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인 비겁자들에게 공격받습니다. 책에서 엄석대는 한병태를 제압했다고 포섭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났을 때 엄석대는 몰락합니다.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도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바뀔 것입니다. 아니, 담임 선생님은 항상 바뀌어 갑니다. 이미 우리의 선생님인 국민은 우리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6년 전 우리는 이미 담임 선생님에게 호되게 혼났던 집단입니다. 그때 왜 혼났는지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 당에는 또 다른 엄석대가 있었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적하고 나섰던 한병태는 배신의 정치로 지목받았고 그 뒤로 수년간 공격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병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한병태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엄석대가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들이 이번에 힘을 얻어서 그것을 지적해내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결국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으로 손에 묻힌 비민주와 비이성의 오명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이 국민들에게 민주를 외치기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정부 수립을 이끌었던 초대 대통령도 그 영광에서 민주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사라졌을 때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망명을 가야 하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를 산업화로 이끌었던 지도자도 외부의 적을 막아야 한다는 반협박성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업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번 반장 선거에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당원의 권리로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는 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엄석대가 만들어낸 알량한 질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타당한 정당 민주주의와 자유가 우리의 급훈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1987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지은 이문열 작가의 속마음을 제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에게 지지했던 이문열 작가가 그려낸 엄석대가 저에게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소설과 다른 결말을 당원 여러분께서 써주십시오. 주인공이었던 한병태가 작은 저항, 큰 저항을 시도했다가 담임 선생님까지 엄석대의 편을 들면서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그들의 카르텔에 편입했던 그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에서 엄석대가 만들어낸 질서가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질서일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막무가내로 박탈해서 얻고자 하는 질서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권리와 양심 그리고 개성을 포기하고 얻는다는 질서라는 것이 혹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우리가 봤던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이상한 질서는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시작했던 이 전당대회가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문열 작가가 써내려갔던 엄석대의 마지막은 엄석대 개인에게 매우 큰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결말을 쓰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결말이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의 엔딩을 다 기억해 보신다면은 어떤 꼬마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자 임금님은 부끄러웠지만은 갑자기 태세 전환할 수 없어가지고 채통을 생각해서 끝까지 행진을 감행한다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차라리 저는 결말이 임금님 귀는 당당히 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희미한 기억 속에 그 결말이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결말은 왕이 컴플렉스를 벗어던지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를 덮고 있던 모자를 벗어던지고 성군이 되는 결말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네 사람이 소설상의 나약한 한병태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 투표에 나서 주십시오. 오늘 저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석대를 누구와 매칭해서 생각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이고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엄석대가 똑같은 한 사람을 연상시킨다면은 다들 공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책 이야기라서 재미가 없었죠. 네. 뭐 저는 이 책에서 오늘 책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현광 기자님께서 연상하시는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시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했다고 기사를 내신다면 아마 그것이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공격은 뭐 한두 번 받아봤나요? 뭐 어차피 맨날 공격하는데.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직전에 안철수 후보님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안철수 후보님은 대통령과 최근에 각을 세운 적은 없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비판하고 나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런 전략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어렸을 때 읽었던 것과 지금 아주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소설 안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녹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참 한심한 군상부터 정말 불쌍한 군상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철수 대표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 전당대회 때 행보를 보면서 이 책에 있었던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겠지만은 엄석대가 가진 그 힘이라는 것에 굴복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할 얘기를 못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하고 싶었다가 나와가지고 말은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은 절대 엄석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엄석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보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예. 오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발언에서 예. 2030 표가 당대표 투표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전당대회 투표 방식이고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조성이 너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컷오프 조사를 했던 6,000명 조사에서 저희가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저희에게 피드백을 줬던 것은 도대체 낮 시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면접조사로 천하람 이름을 말하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투표는 조금 더 많이 다를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출근 중에도 퇴근 중에도 본인의 의사를 터치스크린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에서는 젊은 세대가 훨씬 편하게 생각하는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본 것 중에서 이제 보면은 천하람 후보의 약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야말로 19대 국회를 넘어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있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젊은 세대가 강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게 발휘되는지 잘 알고 있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막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천하용인 후보님들께서 낙관할 만한 지지율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이준석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무소속 출마도 언급하시는 와중에 모두 낙마하는 결과가 나오면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계획을 일찍 앞서 세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소위 윤핵관이나 윤핵관 호소이냐 하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노선을 따르는 당원의 수가 2% 3%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망신을 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무의미하고, 저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지지층 조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당대표 할 때도 보면은 오차율이 25%였습니다. 예, 그 말은 당원 투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조사다 이런 것이고, 여론조사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원들 대상으로 이제 샘플링 조사, 전화해서 당원 인지를 응답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는 조사에서는 이미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기는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2주 전부터 사실 천하람 후보와 저희 천하용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모든 언론 대응이나 아니면 전 작전을 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저희는 확실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네. 엄석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엄석대를 생각하는 게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석대의 그 이분열 소설에서 이 마지막에 나온 엄석대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숭이 임금님 또 그것도 너무 하잖아요. 그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임금님기는 당나귀 결말이 좀 났으면 좋겠다. 네, 그 안에 보면 결국에는 성군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네, 성군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석대의 행복한 결말과 무운을 빕니다. 예. 그럼 또 대표님 혹시 당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안철수나 김기현 캠프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데 천하용인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인상보다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너무 그런 게 민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 당대표 될 때도 그다지 제가 유리한 룰들은 아니었거든요. 저 막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룰도 등장하고 다 했는데 다 뚫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님도 공부 잘하셨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제도나 아니면은 입시제도를 크게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천하용인 팀의 가장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당원 100% 제도가 오히려 다소간의 인지도가 약하고 그리고 짜온 정치 이력이 적은 천하람 후보에게는 상당한 이득이 돼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불리함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기획하는 주체와 그들의 의도가 한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는 룰이나 아니면은 불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석대한테 붙을까 말까 고민하는 오락가락함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명확하게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조언을 선거 막판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원하고 있는 이기인 후보가 장해찬 후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징계 사안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윤리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리위가 원래 그런 조직이 아닌데 작년에 이제 윤리위를 너무 재밌게 그 윤핵관 쪽에서 써가지고 결국 지금의 윤리위가 희화화되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 다들 이제 온라인에 가보면은 윤리위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빨간 복장 또 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는 그런데 뭐 윤리위가 너무 이렇게 선거판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움직임 보이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기인 후보도 장해찬 후보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이 좀 갑자기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장해찬 후보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천하용인 팀에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도와주고 싶은 친구입니다. 예. 예. 예.